네, 안녕하세요. 주식 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중에 약 7%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조금 기분 좋은 상승 흐름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흐름이 왜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건지, 그리고 각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키고 벌어갈 수 있을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종목을 얼마에 매도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특히 이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체코의 현지 언론에서 좀 괜찮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 어떠한 내용인지도 제가 정확하게 팩트 한번 짚어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간 내에 급등 날 수 있는 단기 급등주 준비해 왔으니까 이 종목 통해서 좀 단기간 내에 좀 괜찮은 수익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자랑 아닌 자랑 좀 먼저 드려보자면, 제가 최근에 이 단기 급등주로 라파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한 1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2만 1,000원 정도에 매도하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냐? 지금 거의 3만 원 가까이 올라오면서 100%가 아니라 180%가 넘는 상승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 단기 급등주 또한 물론 이제 이만큼의 엄청난 상승은 조금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기분 좋을 만한 상승 나와줄 수 있는 괜찮은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좀 좋은 종목들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저 박 대표 좀 힘내라는 의미에서 댓글에다가 응원을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응원을 여러분들이 길게 달아주시면 저도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본업도 있으시고 바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조금 간단하게 그냥 힘이라고 딱 한 글자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충분하니까 댓글 잊지 말고만 꼭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 이거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 원인,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원래는 7월 17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어제 체코 정부가 체코 전력공사한테 좀 연장을 해달라, 기간을 7월 26일까지로 늘려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연기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7월 17일 오늘, 바로 오늘 좀 오후 늦게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조금 주가에 대한 훈풍이 불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국내 언론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보시면 이르면 오늘 결정. 자, 요즘 들어서 이르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최근에 HLB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내용 나올 때마다 저는 좀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자, 항상 직접적인 팩트 체크 및 교차 검증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좀 전달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기사에서 나왔던 이 체코 현지 언론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여기 이르면 17일 오후 늦게 수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르면이란 표현 여기 또 나와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비슷한 기사를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체코 현지 언론인 주간 유로, 여기서 이제 나온 결과라고 말을 하면서 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기사가 한 게 나왔습니다. 내용은 즉슨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아까는 뭐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라는 내용부터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한국이 이길 것 같다 라는 내용의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자, 그래서 체코 현지 언론인 주간 유로, 이곳이 어디인지부터 살펴봤어요. 제가 일단 이 주간지가 실제로 조금 신빙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언론사인지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굉장히 방대한 정보력을 지닌 챗 GPT한테 이 체코 현지 언론인 주간 유로 과연 어떠한 언론사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주간 유로 체코 언론 순위 몇이냐, 체코에서 유명한 언론사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정확하게 좀 내용이 나왔는데, 자, 내용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체코에서 잘 알려진 경제 및 비즈니스 주간지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을 제공한다. 1998년에 창간이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체코의 주요 경제 매체로 자리를 잡아왔다. 좀 믿을 만한 업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원문을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이 주간 유료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체코 현지 언론의 원문 기사예요. 자, 그런데 영어로 되어 있으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체코어는 저도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번역기의 힘을 써서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서 딱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유로가 지난 2주 동안 익명을 조건으로 대화를 나눴던 정부 지도자들과 가까운 4명의 독립적인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의 한수자원공사가 원자력 메가텐더를 따내기 직전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메가텐더가 뭐냐면 대형 수주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의 한수원이 체코 대형 원전 수주를 따내기 직전이다 라고 이제 정부 지도자들과 가까운 이제 4명의 소식통이 전달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게 정부 지도자들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이들과 가까운 4명의 소식통이 말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결정이 몇 주 내에 어쩌면 빠르면 내일 내각회의에서 내려질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어제 체코 정부가 CEG라고 하죠. 체코 전력공사한테 요청을 했던 게 7월 26일까지 늘려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 정부의 관료 회의가 7월 17일 그리고 7월 24일 이렇게 두 차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날 딱 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너무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건지 한 차례 더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차례 더 조금 회의를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프랑스가 본인들이 질 것 같으니까 일정 수준의 좀 로비를 한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한국에 손 들어주지 말고 일단 우리 같은 이유 아니냐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라고 조금 외압을 넣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어찌됐든 뭐 체코가 EU에 속해 있는 국가든 아니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자국에 대한 경제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첫 번째 기술에 대한 이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체코 원전 수주 사업 관련해서 이 자국 기업들의 부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체코의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이게 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된 이야기가 2017년도에 나왔거든요. 자,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 체코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제1조건입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도 포함해서 3파전이었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제외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해서 일단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설계 기술밖에 없어서 기술 이전을 못합니다. 건설 능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수주를 받아가도 나머지는 다 하청을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하청을 주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체코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1차 벤더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고 2차 벤더는 체코 기업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 너무 기분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좀 제외시키자 라는 움직임이 나온 거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제외가 된 거죠. 뭐 이 밖에도 체코가 원하는 원전 기술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는 원전 기술이 조금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체코가 원하는 원전 기술은 1기가와트 이상의 원전 대형 원전에 대한 기술들이고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는 기술은 1기가와트가 넘는 그러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적은 수준의 설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런 데서도 차이가 나고 자, 아무튼 이제 다시 한번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어요. 자, 한국 회사 외에도 프랑스의 EDF도 여기 입찰 최종전에 진출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유럽연합에서 체코의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 대표가 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자, 그러나 이 대형 수주에서 이 정치적인 측면이 크게 조금 작용할 것으로는 기대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면 이제 7월 말까지 7월 26일까지죠. 자, 근데 이때까지 안 끝나면은 이제 체코의 정부 공휴일이 있겠죠. 자, 요거 이후에 8월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부 공휴일 이후인 8월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체코의 공휴일이 언제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7월 26일이 일단 금요일이고 27, 28일 이게 그냥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공휴일이 없어요. 7월 달에 있는 공휴일은 7월 5일과 6일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게 조금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주말 이후에 이제 월화수 지나면 바로 8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기간 좀 지나서 8월 초쯤에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 번역이 돼서 8월 말까지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생각한 바대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7월 26일까지 결정은 날 건데 뭐 늦어도 27일, 28일 이제 공휴일 지나서 29, 30, 31일 날 안에 결정이 날 거고 요게 발표가 되는 건 이제 8월 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요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이제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유로 소식통에 의하면 한수원과 프랑스의 EDF의 가격 시세가 크게 다르지 않다.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프랑스 발전소가 좀 출력 측면에서 약간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건설 비용도 좀 더 많이 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수원 얼마죠? 30조로 추산이 되고 있죠.
EDF 얼마죠? 70조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유로의 소식통이죠. 자, 유로는 약간 좀 진입 장벽이 있어요. 이 블록 경제에 대한 게 있어갖고 이런 식으로 조금 호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유로에 대한 소식통이다 보니까 유럽 쪽에 좀 더 조금 이점이 있는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보시면은 일단 한국의 원자로는 APR 1000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거는 EPR 1200이에요. 자, 근데 여기 써 있는 거 보시면은 요게 더 출력은 크긴 합니다. 근데 건설 비용이 약간 더 많이 들더라도 최대 1200메가와트의 출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걸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약간 여러분들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유럽에서 지들 조려고 쓴 내용이고, 팩트만 놓고 보자면 요게 더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EPR 1200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협상하는 게 정치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자, 그만큼 비용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결국에는 체코 기업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 외에도 생산자의 보증과 새로운 원자로의 허가도 정부와 체코전력공사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다가 모두의 소식통에 의하면, 유로가 아니라 모두 전부 다에 의하면 한국그룹인 한수원이 이와 관련해서 더 나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일정과 예산을 준수할 수 있다. 자, 쉽게 말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비용적인 측면 압도적이고, 공기 능력,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는 납품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압도적이란 거죠. 그리고 체코 기업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 이게 체코 공급 업체로부터 추가적인 보조 장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체코의 자회사잖아요. 체코 회사가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 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체코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체코에서 이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 가지 우려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유럽에서 유럽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걸 좀 발표를 했어요. 작년 6월 달에.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후속 이니셔티브 패키지는 올해 1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주요 내용들이 한 5가지가 있어요.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요게 있고요.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요게 조금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선 독소 조항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회원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 및 조율. 세 번째, 해외 투자 규제 강화. 네 번째, 이중용도 기술 R&D 지원. 다섯 번째, 연구안보 개선. 요런 게 주요 내용인데, 자, 요건 제가 안 적어놨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서 그래요. 이게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가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냥 유럽을 제외한 외국에서 유럽에 투자를 하겠다, 너네한테 돈 줄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지들이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서 이 투자를 받을지 말을지를 좀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어요. 얼마나 강화가 됐냐? 기존에 유럽들과 좀 친하게 지냈던 미국이나 영국, 뭐 대표적으로 유럽과 기존부터 친했던 나라들, 이러한 나라들의 기업들로부터의 투자, 이것도 심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여기서도 3% 정도의 거절건이 나옵니다. 100건이 있으면 3건 정도 거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들과 지속적으로 친하게 지내왔고 돈 준다는데 거절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원전 부문이나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심사가 굉장히 빡빡해요. 저는 이 점이 조금 많이 우려가 됩니다. 특히 이제 원전의 별명이 뭐냐? 가장 정치적인 에너지이다. 자, 그리고 가장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에너지다 라고 평가를 받는 게 원전이에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좀 글로벌 블록 경제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이 유럽연합, 이들의 좀 정치적인 공작,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결국엔 좀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체코와 프랑스의 산업 동맹을 창설하고 이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수출하기 위해서 좀 이걸 만들 거다, 이러한 식으로 조금 지들끼리 으쌰으쌰 하자는 약간 그러한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이번 수주가 부러지고 프랑스가 이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유럽연합에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우리끼리 좀 해보겠다, 이런 게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체코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뭐 폴란드 원전 수주나 영국 원전 수주 다 부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체코 원전 수주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된다면 도미노처럼 이어서 전부 다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 기사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체코에서도 어느 정도 한국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은 이제 외신 기사들이나 이렇게 체코 현지 언론들 전부 다 체크해봤는데 한국의 우세한 상황이 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다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좀 낙관적인 투자만 추종하는 건 조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항상. 그리고 과거에도 물론 이제 원전은 아닌데 이 전차 수주 관련해서 노르웨이에 이제 전차 수주할 때 여기서 이제 모든 품질 평가나 단가 전부 다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상대 국가가
유럽연합이라는 이유 하나에 밀려서 전차 수주 실패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요러한 우려들에 대해서 조금은 한국이 유리하긴 하지만 걱정은 되니까 대비하자,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한국이 이길 거라 보고 있습니다. 좀 얘기가 장황하게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일단 체코 EU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현재 EU에 27개 국가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7개 국가가 아직까지도 유로화를 안 쓰고 있어요. 유로화의 사용은 유로존 가입 국가들의 이제 대표적인 상징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의 연합을 좀 공고히 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7개국 유로화 왜 안 쓰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체코예요. 그리고 스웨덴,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덴마크 이런 국가들이 있어요. 체코가 경제적인 이유로 안 쓰는데 훨씬 더 비싼 프랑스의 원전을 쓸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기술 이전도 한국에서 받는 게 훨씬 더 좀 이득이 되고 자국 산업에 대한 부응도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데 과연 프랑스에게 이 수주를 줄까?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체코 정부가 좀 판단을 연기한 것도 프랑스 정부가 이 체코 정부한테 로비를 하면서 시간을 좀 늘려달라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제 썸네일에도 말씀드렸죠. 프랑스의 마지막 발악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저는 아직도 동일합니다. 프랑스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말을 좀 뺐었는데 이 유럽은 유로 소식통에 의하면 EPR 1200이 1000보다 좀 더 적합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모두에 대한 소식통에 의하면 APR 1000이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죠. 여기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체코 현지에서도 APR 1000이 훨씬 더 적합하고 비용도 저렴하면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는 이 공기 능력 또한 우수하면서 동시에 체코 자국 기업들의 부흥까지 도움이 된다. 이러한 삼박자가 모두 다 갖춰져 있어요. 당연히 한국이 이기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의 승리를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이번 수주전에서 어찌 보면 체코 정부에서 일부러 한수원이 조금 유리하다, 비용에서 조금 많이 저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흘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프랑스와 한국이 이제 붙으면서 프랑스 가격을 좀 떨구고 한국도 조금 더 떨구면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이걸 받기 위해서, 그 수주를 주기 위해서 좀 한국한테 어떻게 보면 덤핑을 씌웠다고 보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국내 기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거의 덤핑이 쓴 거 맞죠? 덤핑 가격 맞습니다. 거의.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자, 다만 어찌됐든 이번 수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면 충분히 폴란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국,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튀르키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기술만 있고 건설 능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한국을 대상으로 소송도 걸었어요. 하지만 미국 법원조차도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는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생각을 바꿔서 한국과 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뭐 리스크 따윈 없는 것 같고, 이제 체코 원전 수주가 된다면 도미노로 폴란드, 영국,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튀르키예, 심지어 미국까지 원전 수주 다 따내면서 여기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 좀 덤핑 가격을 통해서 수주를 내준다, 받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괜찮은 수주들을 받아오면서 한국의 이 원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일단 이 한국이 이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낙관주의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는 비관주의를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안전하게 이 가격대에서 입절 한번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설명드리는 동안 벌써 주가가 빠졌죠. 자, 제가 이거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금 올려보면 나와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52주 신고가 경신해주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 생각 동일하다. 22,000원에서 23,000원 부근에서 4분의 1, 23,000원 돌파 여부를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상승 돌파가 나온다면 4분의 3 비중 지속 홀딩해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되겠고, 돌파 실패하고 하락 조정 나온다면 익절했던 자금으로 추가 매수 타점 기다리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이 내용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어제 영상 제가 한번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보실게요. 그리고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 단기적으로 빠져도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이 수주를 받는 날짜, 그러니까 즉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는 날짜가 다가오면 그때 한 차례 익절을 진행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량을 매도하자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비중에 4분의 1만 일단 익절을 진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차익 매물 나오고 나서 빠지고 나서 안정이 되면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때 이 금액으로 다시 한번 재매수를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 자, 그러면 주가 쭉 빠지겠죠. 그럼 그때 이 4분의 1만 익절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익절 진행하면서 껴놓고 현금 확보에 두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4분의 1 익절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요 구간에서 반등 나오면 이때 재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식으로 조금 상황에 맞게 좀 구간별로 대응을 이어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은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무조건 이제 요 윗부분 이제 22,000원 이상 부분이죠. 23,000원 이하 부분이고, 요 부분에서 익절 4분의 1 하시고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빠지게 된다면 여기서 재매수하셔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대응 방법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주가 흐름 보시면 결국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익절하셨으면 거의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신 거죠. 결국은 윗골이 달리면서 다시 한번 하락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오더라도 웬만해선 21,000원 깨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에 넘겨주면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있죠. 이게 2890원이거든요. 요거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 21,000원이죠. 자, 요 부분이 현재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요 구간에서는 익절로서, 즉 매도로서 대응을 하시고, 물론 이제 이 매도도 전략 매도가 아니라 당연히 분할 매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구간 21,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요 밑에 구간에서는 매수로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보셨다시피 제가 뭐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도 주가가 벌써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죠. 자, 이러한 식으로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에도 주가가 변하는데, 영상을 촬영 다 하고 나서 편집을 하고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저는 이 영상 촬영할 당시에 이때 당시의 정보와 주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그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도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주가가 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당연하게도 조금 대응 전략도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이나 손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수익은 극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역시 이제 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가장 현명하고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 연락처를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좀 맞춤 도움을 드리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제가 제 번호 바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박탐정이라고 지금 세 글자로 저장하신 다음에 저한테 문자 한 개만 딱 남겨주세요. 두산 대응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아, 두산 에너빌리티 가족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대응이 필요하셔서 문자를 남기셨구나, 제가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제 개인 번호다 보니까 스팸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스팸 문자와 여러분들의 연락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두산 에너빌리티 가족 여러분들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산 대응이라고 네 글자, 간단하게 네 글자 딱 제 번호로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뭐 문자를 드리든, 뭐 시간이 된다면 전화를 드리든, 아니면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소통방 초대해 드려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대응을 좀 잡아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거 보시면 제가 52주 신고가 갱신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딱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잡아드립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 수익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자, 이 현지 기사도 보시면은 11시 10분에, 아마 저는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린데 우리나라에서 한 10번째 안으로 좀 빠르게 전달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빠르게 전달드렸습니다, 이 내용도. 그래서 좀 빠르게 이렇게 현지 소식들 전달 받으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죠. 안 보이실까봐 제가 더 크게 한번 적어놨습니다. 010-4123-8575 이쪽으로 두산 대응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만일 이제 여러분들이 뭐 텔레그램 같은 거 안 쓴다 이런 분들은 문자로 그냥 두산 도움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 이분은 텔레그램이 안 되시는 분이구나 라고 제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문자로 도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이 단기 급등주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비공개 특별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또한 원전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좀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예요. 이 저항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나서. 자, 그래서 오히려 현재 이 3,500원 라인에서 이격도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타점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61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점에서 이 종목을 공략을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단기간 내에 급등 나오면서 이 저항 라인 돌파해주면서 좀 손쉽게 이런 상승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위쪽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상승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다가 결국엔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졌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이 해당 매물을 흡수를 했구나. 이 다음에 슈팅 나올 때는 무조건 한 차례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한 번 더 소화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슈팅 나올 때는 윗꼬리 없이 장대 양봉으로 뚫어내겠구나 라는 판단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뭐 다른 원전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무게가 가벼워요. 시가총액이 1,800억도 안 됩니다. 1,700억대고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다면 정말 폭발적인 상승 나와주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월등한 수익률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 번호 010-4123-8575 010-4123-8575 자, 이쪽으로 문자 한 개만 남겨주세요. 특별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비공개 특별 종목 어떠한 종목인지 종목명 공개해 드릴 거고 이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 공유해 드릴 거니까 받아가셔서 소액으로 진입하신 다음에 좀 단기간 내에 나오는 급등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리스크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액으로 진입하실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일 좀 걱정이 많이 되신다 이런 분들은 진입 안 하셔도 되니까 이 종목만 받아가신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 원전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그 안목이 넓어지실 겁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한번 공부를 이렇게 해보시잖아요. 앞으로는 이 원전 산업을 보시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실 거고 그건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쯤은 꼭 받아가셔서 공부해 보시거나 소액으로 매수하시면서 수익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